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도네츠크 전선에서 한 달 반 만에 우크라이나군 최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바흐무트에 대한 대규모 전투기 공습과 대대적 포격이 이루어져 4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우크라이나 준계 대공세의 집결지로 추정되는 자포리자주 오리키우에 오늘도 러시아가 고정밀 무기로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러시아 텔레그램이 전하는 실시간 교전 상황과 러시아 국방부의 1일 브리핑을 알아본 후 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브리핑 전달 후 교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각 전선별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의 내용과 러시아군의 1일 브리핑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되며 그 이외의 내용은 하얀색 글자로 표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러시아 측 텔레그램이 전하는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 내용입니다. 4월 11일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 폭발물을 장착한 우크라이나 드론이 벨고로드 국제공항의 펜스에 충돌했습니다. 폭발로 펜스 구조물과 경보 케이블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리만 구역의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마키유카 및 발카 주라버카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진지전과 상호 포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대반격 준비를 계속하고 있으며 작전 지역으로 예비대를 배치하여 보강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북부 지역에서는 바그너 그룹의 돌격 분대가 기숙학교 지역에 계속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24번 학교를 두고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도시에서 영역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중심부에서는 러시아군이 경찰서 북쪽의 주택들을 장악하고 있으며 전선을 철로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정원군 투입을 막기 위해 경찰서 서쪽편에 포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남쪽에서는 바그너 용병들이 우크라이나군의 크라스니 이동로를 차단하기 위해 차즈코스코호 거리의 우크라이나 진지에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막대한 인원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인근 남쪽에서 아브디이우카 요새를 포기하기 위해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몇몇 보고에 따르면 아브디이우카의 최전선은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물류 중심지가 위치한 스에번으로부터 1km가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키우 정권은 도네츠크 인구 밀집 지역에 계속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주도에 대한 포격의 결과 주거용 빌딩과 인프라 시설 및 차량이 피해를 입었고 2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오리키우 및 홀냐이폴의 우크라이나 군 병력 및 인프라에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남부 전선에서는 항공작전에 있어서 고정밀 무기의 사용이 늘었습니다. 헤르손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드니프로강의 왼쪽 강변에 포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격으로 카크호버카, 타브리스크 및 카르드신가의 주택 및 민간 인프라가 피해를 입었으며 2명의 시민이 올레시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상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러시아 국방부 1일 브리핑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특수군사작전 진행 상황 보고 2023년 4월 11일 쿠판스크 방면에서는 자파드 그룹 부대의 항공 및 포병이 하르키우주 신코프카 및 키스로버카 인근의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습니다. 하루 동안 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병력 30명, 전차 3대, 차량 2대, 폴란드제 크랍자저포 한 문을 잃었습니다. 크라스니 리만 방면에서는 첸트르 그룹의 지상 공격 항공기 및 포병 등이 도네츠크주 얀폴리오카 근처의 우크라이나 군 병력과 군사 장비에 화력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90명, 장갑차 3대, 픽업트럭 1대, D-30 곡사포 한 문이 파괴되었습니다. 도네츠크 방면에서는 러시아군의 주력이 바흐무트에 집중되었습니다. 바그너 돌격 그룹은 바흐무트 중앙 부분의 블록을 점령하고 우크라이나군을 주거지의 서쪽 외곽으로 몰아내기 위해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돌격 그룹이 러시아 공수부대의 지원을 받습니다. 유거 그룹의 미사일 부대와 포병, 작전 전술 항공이 공중공습 및 화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항공기는 바흐무트 근처에서 11번 출격했으며 미사일 부대와 포병은 48번의 공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루 동안 이 방면에서 450명의 군인과 용병, 전차 3대, 보병 전투차량 3대, 장갑차 6대,
D-20 곡사포 및 MSTAB 곡사포, 미국제 ANTPQ-50 대포병 레이더를 잃었습니다. 남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방면에서는 보스토크 그룹의 항공 및 포병이 도네츠크주 부올레다르 및 노보미하일리우카에 인접한 우크라이나군에 화력 공격을 가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 최대 30명, 픽업트럭 1대, MSTAB 곡사포 1문, 아카시아 자주포 1문이 무력화되었습니다. 헤르손 방면에서는 하루 동안 1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군 차량 2대, 그보즈디카 자주포 2문, D-30 곡사포 1문, 그라드 MLRS 1문이 제거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군의 작전 전술 및 육군 항공, 미사일 부대 및 포병은 하루 동안 74개의 우크라이나 포병 유닛과 97개 지역의 인력 및 장비를 무력화했습니다. 자포리자주 미료류보브카 근처에서 우크라이나의 S-300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 한 대가 탐지되어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110기계화 예단의 탄약고가 도네츠크주 오체레티보 근처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산 ANTPQ-50 대포병 레이더 시스템이 도네츠크주 다일리우카 근처에서 파괴되었습니다. 방공시설은 하루 동안 하이마스 MLRS 로켓 4발과 지상에서 발사된 소구경 폭탄 1발을 요격했으며 9대의 우크라이나 무인기를 도네츠크주 마린카, 베셀로이, 엘레노버카와 헤르손주 마린스코이, 노바야 마이우카에서 격추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특수군사작전이 개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406대의 항공기, 228대의 헬리콥터, 3,736대의 무인항공기, 415문의 방공미사일 시스템, 8,626대의 전차 및 기타 장갑 차량, 1,079대의 MLRS 장착 전투 차량, 4,563문의 야포 및 박격포, 9,426대의 특수군사 차량을 파괴하였습니다. 이상 러시아 국방부의 1일 전황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럼 앞의 실시간 교전 상황과 1일 전황 브리핑을 종합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우크라이나군은 610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 중 쿠판스크 전선에서 30명, 리만 전선 90명, 도네츠크 전선 450명, 남부 도네츠크 및 자포리자 전선 30명, 헤르손 전선에서 10명을 잃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흐무트, 아우디유카 등의 최대 격전지가 포함된 도네츠크 전선에서 450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지난 3월 4일 490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 반 만의 최대 사상자 수입니다. 바흐무트와 아우디유카에서 엄청난 격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하루 우크라이나군의 군사장비 손실입니다. 무인기 9대가 러시아 방공시설에 의해 격추되었는데 격추 장소로서 판단해보면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와 헤르손을 무인기로 집중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차 및 장갑차는 18대가 파괴되었는데 전황 브리핑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차 3대가 도네츠크 전선에서 파괴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도 도네츠크 전선에 기계화 부대를 대거 투입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로 도네츠크 전선에 기계화 부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MLRS는 1문, 야포 및 박격포가 9문, 특수군사 차량이 12대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크라이나군의 항공기, 헬리콥터, 방공미사일 시스템의 손실은 없습니다. 다음 전선별 주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북쪽의 러시아 본토 벨고로드에 드론 공습을 가했습니다. 평소에는 포격이 실시되었는데 오늘은 드론을 이용해 공습했고 특히 벨고로드 공항을 공습하였다고 합니다. 엊그제는 우크라이나 게릴라 부대가 벨고로드 방향으로 침투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주요 교전 지역이 아닌 벨고로드 지역에 지속적인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리만 전선은 평소와 다름없이 포격전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큰 전선 변화 없이 진지에 포격만을 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 전선에서는 바흐무트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그간 바흐무트 전선을 바흐무트 용병 부대가 추축으로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규군이 전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측 오신트와 서방 측 오신트의 주장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바그너 그룹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이에 러시아 정규군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 공수부대 등 정예부대가 바흐무트 공략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은 러시아 정규군의 항공기가
바흐무트 공습에 참여하고 포격 및 미사일 공습도 48차례나 화력 지원을 하는 등 엄청난 공격을 퍼부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공략을 초토화 작전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화력 공격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 러시아군의 일방적 발표이긴 하지만 최근 한 달 반 만에 최대인 450명의 우크라이나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바흐무트 중심부의 전선은 최근 1, 2일간 크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10여일 전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중심부로 진격한 후 계속 전진을 거듭했지만 2, 3일 전부터는 바흐무트 철도역과 철로 근처에서 교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선 이동은 없이 치열한 교전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바흐무트에 병력의 추가 정원을 시도하는 등 쉽게 바흐무트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포리자와 헤르손 전선에서는 최근 상황과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포격이 오가는 상황 정도로 다른 전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잠잠한 상황입니다. 다만 러시아 측의 텔레그램은 우크라이나의 준계 대공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오늘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및 군사장비 집결지인 오리키우를 공습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군사장비 사용 실태를 보면 그간은 포탄이나 미사일 등을 약간 비축한다는 인상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다시 대대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우크라이나 전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제작자 격려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